February came. Don't want to throw it all away. As shattered moments fall in vain, you pick the pieces up and say.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국민적인 차잖아요. 그렇죠. 과하지도 그렇다고 덜하지도 않은 얘기를 이제 본사 쪽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먹는 걸로 비유를 하자면 떡볶이 같은 중독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아이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불구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그 매력이 있는 건데, 굉장히 평범하지만 언제 어디서든 이제 떡볶이를 사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평범하지만 또 그 안에 매력이 있는 차인 것 같아요. 매력 있는 차. 네, 왜냐하면 이번에 안전사양이 더욱더 확대가 되면서 에어백이 9개나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차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매력 키포인트고, 트래블 어시스트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센서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조금 더 믿음직스러워졌다라는 부분, 그 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어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Away and found a reason for this pain. Well, I guess that's what it's worth. 8세대 페이스리프트. 외형으로 봐서는 크게 큰 변화는 없지만 이제 전조등이나 테일램프 디자인이 살짝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 끝단에 리드 부분에 약간 또 엣지 있게 바뀐 게 큰 것 같고,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이랑 비교를 한다 그러면 가장 갈목할 만한 부분은 딱 세 가지입니다. IQ 라이트와 IQ 드라이브, MIB3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바뀐 세 가지 점을 가장 강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옆자리에는 이투데이 김준영 기자가 또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이투데이 김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네. 타네요. 예전에 또 아우디를 많이 타시면서 이 뭐 폭스바겐 그룹에 있는 차들을 또 많이 또 일각에는 있으시잖아요. 아우디 폭스바겐이 이제 같은 플랫폼 공유를 하는데, 아우디도 네. 이제 세그먼트별로 아우디 A3까지는 폭스바겐 차를 거의 그냥 그대로 가져왔다 보시면 되고요. A4부터는, 그러니까 A3까지는 폭스바겐 차로 가로 배치 엔진, A4부터는 세로 배치 기반의 전륜구동의 쿼트로 시스템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우디 A3급을 타는 이 차라리 폭스바겐을 골프를 타는 게 낫다는 말들을 많이 하셨죠. 실내에 바뀐 점이라 그러면 계기판 디스플레이와 엔터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바뀌었습니다. 이 9.2인치 터치 디스플레이로 바뀌었고, 계기판은 10.25인치 디스플레이로 바뀌었어요. 근데 가운데 테두리가 여백이 있어서 10.25인치보다 좀 더 커 보이는 역할은 있지만 뭐 그렇게 아주 큰 느낌은 아닙니다. 요즘 대부분이 12.3인치 디스플레이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보다는 작아요. 8세대 파사트고요. 처음 들어왔을 때는 미국형 파사트가 들어왔었어요. 그렇죠.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지금 유럽형, 좀 독일산 가 들어왔는데, 폭스바겐이 2000년대 들어서 이제 미국 시장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미국 시장을 위해서 별도의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폭스바겐 MQB 플랫폼하고 좀 달랐던 건데, 네, 이 차가 바로 MQB 플랫폼의 첫 번째 차라고 해요. 그렇죠. MQB 네. 플랫폼하고 좀 달랐던 미국형 플랫폼을 따로 만들었었는데, 네. 그때 미국형 플랫폼 만들어가지고 중국에도 팔았고요. MQB는 플랫폼에 대해 밑그림인 거고, 미국형 플랫폼은 하나의 플랫폼 만들어서 다양한 차를 만들 수, 그러니까 MQB 방식은 아니었지만 다양한 사이즈, 그러니까 이 차종을 만들어서 사이즈를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플렉시블 플랫폼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국에도 들어왔던 거였고요. 지금 조수석에 타서 느낀 바로는 예전보다 엔진이 좀 무거워져서 그러는지, 그렇죠. 흔히 얘기하는 헤비 헤드? 앞이 무거워서. 네, 앞이 굉장히 무거웠다 보니까 이 차 지금 포모션은 아니잖아요. 포모션 아니죠.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에서 똑같이 예를 들어서 아우디가 쿼트로라고 얘기는 하는데, 아우디에 쓰는 쿼트로를 전부 다 쿼트로라고 브랜드화해서 부르지만, A4에 있는 쿼트로와 A7에 있는 쿼트로는 아예 전혀 시스템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A4는 세로 배치 기반의 아우디 고유의 기계식 쿼트로인데, A3는 폭스바겐 포모션과 마찬가지로 스웨덴 하이덱스 거를 많이 썼거든요. 그렇죠. 근데 약간 이 포모션도 거기서 좀 많이 좀 옆자리에 타 있으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운전 이외에 다른 거에 집중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제가 느낀 바로는 이 앞쪽이 좀 많이 무겁네요. 네, 앞쪽이 좀 무겁고, 좀 전에 국도길을 지날 때 하체의 그 노면 흔들림, 서펜션에 좀 너무 단단한 느낌, 여기 타이트한 느낌이 아니라 너무 단단한 느낌이에요. 요 몇 년 사이에 좀 너무 미국형 파사트에 익숙해진 거 아닌가?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라 그러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유리에 발사되는 게 아니라 컴바이너 방식으로, 시트 디자인은 뭐 폭스바겐 그 전에 있던 디자인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착자감이나 단단하면서도 시트 착자감이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프로모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프로모션이라고 해도
앞쪽에 극단적인 무게가 실리는 거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차를 만약에 산다. 네. 그러면 전륜 구동을 살 것 같아요? 아니면 포모전을 살 것 같아요? 요즘 왜 유튜브에도 그런 영상 많이 있잖아요. 롤러 네. 테스트도 많이 하고 네. AWD 뭐 무용지물이다라고들 하시는데 온로드 기반의 AWD와 오프로드 기반의 파트타임 뭐 포일 드라이브를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렇죠.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제 개인적인 지론으로는 만약에 AWD 옵션이 뭐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수입차 같으면 더 비쌀 경우도 있지만 네. 그 정도 가격치를 한다고 하는데 딱 한 번 결정적인 순간에 AWD 기능에 단 한 번이라도 써먹을 수 있다고 그러면 그때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그러면 있는 게 낫다. 당연하죠. 저도 똑같아요. 무조건 포모션 AWD 기능이 들어가는 차를 사야 돼요. 그러니까 단 한, 그러니까 네. 이게 평소에 늘 쓸 수 있는 AWD가 아니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이게 사륜구동 쓸 일이 뭐 있냐 이렇게 하는데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나도 모르게 AWD 기능을 사고 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 마찬가지로 요즘 네. 뭐 운전하면서 예전에는 아니면 핸들이 좀 묵직하게 바뀐다던가 드드드드 소리가 났었는데 요즘은 아예 그런 소리도 안 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부드럽고 조용하고 뭐 언제 개입을 했는지도 모를 만큼 개입을 하고 심지어 계기판에 불도 안 들어오는 경고등도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 ESP가 개입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언더스티어를 억제하기 위해서 요즘은 평상시에도 위험 상황이 아니어도 자세 제어 장치라는 기본 목적을 좀 확대를 한 거죠. ACC를 지금 활성화시키고 지금 주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 차간 간격을 한 칸으로 했는데 뭐 꽤 앞차와 간격이 좀 뭐네요. 총 몇 칸이에요? 차간 간격은 한 5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고 레인 키핑 장치를 보시면 이 차가 15초가 지나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고 작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고음이 울린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일반 차들은 스티어링을 잡고 터치식이 아니라서 약간 핸들을 흔들어주는 그런 방식인데 이 차는 살짝 핸들에만 살짝 터치만 해도 바로 인식을 하는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이렇게 다이얼들이 전부 다 사라져갖고 네. 터치를 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30년도 안 됐지만 운전하지 다이얼 방식이 운전하면서 돌릴 수 있는 그 흔히 직관적이죠. 말하는 그 유저 인터페이스가 좀 더 뛰어난 건 맞고요. 다이얼식이라 그러면 안 보고 그냥 돌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터치식이면 시선이 밑으로 가야 됩니다. 다이얼식의 터치식으로 바뀌냐면 과도기적인 전 단계인 거죠. 이제 앞으로는 그렇죠. 이제 음성으로 조절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지금도 왜 시프트 레버가 레버 타입에서 다이얼 타입으로 바뀌는 것도 네. 자율주행을 위한 전 단계인 거죠. 네. 헬로 폭스바겐 원하는 명령어를 말씀. 어우 바로 들어오네. 미디어 죄송하지만 지금은 음악을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시도해 주세요. 지금 우연찮게 오른쪽에 G70가 가고 있는데요. 제네시스. 네. 샤폭은 역시 G70 훨씬 커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소나타보다 조금씩 차가 좀 작은데 길이가 좀 있다 보니까 차가 좀 커 보이긴 하네요. 파사트가. 8세대라서 10cm가 길어진 거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10cm가 길어진 게 그런 아니거든요. 건 아니죠.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얘기하던 패밀리 세단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파사트에 대해서 비즈니스 세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나는 파사트는 네. 세단형보다 파사트는 바리안트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외관형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관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앞뒤 무게 배분도 잘 맞고 특히 이게 FF 타입의 일반 승용차라 그러면 세단보다 외관이 훨씬 무게 배분이 잘 맞아서 코너링이 더 그렇죠. 좋죠. 코닝도 좋고 연비도 더 좋아요. 세단보다. 무게는 더 나가는데. 자, 일단 전반적으로 파사트 GT는 이전 페이스리프트 8세대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보다도 일단 당연히 좋아졌어요. 더 좋아졌고 좀 더 고급스러운 면도 가미가 됐고 첨단 사양도 더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선택은 뭐 가격적인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차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9세대를 위한 전초전. 폭스바겐이 라이프 사이클이 보통 흔히 알고 있던 7년에서 지금 점점 네. 줄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사실 이건 지금 파사트는 9세대 파사트가 나온다고 하면 아마 전기차 시대가 도래해도 디젤은 남는다, 잔존한다. 이게 그 글로벌 주요 브랜드의 전략인 건데 불과 10년 전만 해도 디젤은 친환경 청정 클린 디젤이었어요. 지금은 물론 성능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좀 다양성을 안고 가는데 어찌됐든 궁극적으로 파사트가 9세대가 내연기관이 나온다 그러면 그 차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 내연기관으로는. 그러니까 얼마큼 많은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근데 폭스바겐 브랜드가 짝수 세대 때는 디자인의 변화를 소폭 주고 대신에 파워트레인과 메커니즘을 확 바꾸고요. 풀스 때는 디자인을 확 바꾸고 이래 왔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물론 전기차 시대가 돌아오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 차는 9세대 파사트를 위한 전초전이다. 네. GT라면서요. 네. GT. GT. 근데 GT라고 이 GT가 많잖아요.
그랜드 투어라도 있고 그란 투리스모 뭐 어떤 GT랑 어떤 GT인 것 같아요? 뭐 제 차도 엘란트라 GT는 아, 여튼 어쨌든 뭐 GT는 뭐 붙이기 나름이니까. 네. GT가 사실상 뭐 그랜드 투어러인데 네. 뭐 달리 해석을 여러 가지 하시는 거죠. 옛날에 그렇죠. 뭐 르망 살롱도 GT였어요. 저는. 편안해졌다. 그러니까 강조를 하려고 GT라고 표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 GT라는 개념이 미국에서 생겨난 건데 네. 폭스바겐 방식의 GT를 해석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가격에 의미가 없긴 한데 패사트 2.0 TDI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프리미엄이 4,433만원, 프레스티지가 4,927만원입니다. 포모션 기능을 추가를 하면은 포모션 프레스티지가 5,321만원인 거죠. 지금 현재 시승하고 있는 차는 포모션 기능이 없는 4,927만원 프레스티지입니다. 이 가격을 주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좀 전에 관계자가 그러더라고요. 이 가격을 보고 바로 또 프로모션을 하니까 이 가격보다 더 싸게 사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도 이러니까 폭스바겐은 제 가격으로 사는 사람이 이제는 없을 것 같아요. 무조건 아니, 폭스바겐은 프로모션. 잠시만, 이거 수입차 중에 제 가격을 다 들고 사는 차가 수입차가 없죠. 거의 벤츠 없죠. 정도가 이제 원프라이스를 네. 주장을 했었는데 이게 뭐 법적으로 뭐 공정거래법 위반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논란이 좀 많았는데 수입차 대부분 뭐 프로모션 많이 하고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고요. 재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심지어 뭐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만 50%의 가격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죠. 그래. 아, 센터스는 아우디 예, 이게 폭스바겐의 단점이기도 하죠. 하나의 부품으로 공유를 하기 때문에 차는 전륜 구동이긴 하지만 센터 터널이 뒷부분까지 높게 튀어나와 있어요. 만약에 플랫하게 플랫하지는 않지. 뭐 배기가 나가는 구멍이기 때문에 약간 높이는 있겠지만 지금은 아주 상당히 되게 높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언더보디, 네. 언더 패널을 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FF와 포모션을 다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아까 또 얘기했잖아. 거죠.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사용한다. 네. 쌍용차는 그 프런트 C, 네. 같은 C200 같은 경우에는 사륜구동이어도 플랫했어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차체가 높으니까. 너무 높아서 네, 높아서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죠. 멍충했죠. 네. 운전자를 교대했습니다. 하나 더 들어간 갭이 지금 국도길을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질감이 확실히 운전할 때와 옆자리에 앉을 때와 이 느낌이 다르긴 하네요. 확실히 많은 걸 느낄 수 있죠. 네. 질감이라든가 이게 모든 게 다 싹 느껴지는 것 같아요. 특히 구동계 전형적인 폭스바겐이었었는데 그러니까 그 시대별로 폭스바겐이 표준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 제일 많이 파는 차잖아요. 그렇죠. 제일 많이 토요타 파는 차. GM하고 똑같이 1년에 약 1,000만 대 안팎을 파는 차 회사이기 때문에 GM이 자동차를 못 만들어서 차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표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정도면 됐다. 그들이 생각하는 표준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표준은 소나타다. 네, 나라별로 표준이 다르니까. 지금 있잖아요. 현재 8세대 페이스리프트된 파사트로만 봤을 때 네. 평가를 한다 그러면 질감이나 이 모든 부분에서 역시 폭스바겐 돈을 잘 버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아, 돈을 잘 벌는구나. 네. 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전체 레이아웃은 네. 지금 이제 아까도 지금 중간중간에 지금 브레이크 타임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 차들 대부분 다 그 시야가 일정하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계기판. 가운데 센터 디스플레이가 네. 계속 얘기했지만 가운데로 일렬로 이렇게 나란히 이어지는 게 지금 대세잖아요. 그렇죠. 네. 1990년대 일본 차들, 일본 준중형 차들만 봐도 뭐 코롤라나 뭐 닛산 센트라 같은 경우만 또 계기판하고 똑같이 조작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눈을 이 상태에서 위나 아래로 주지 않아도 충분히 운전하고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장비들이 많아지니까 사실상 계기판과 동일한 라인의 디스플레이가 있는 게 요즘 트렌드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계기판과 나란하게 공조 장치가 있고 그러니까 공조 장치가 일렬로 만들기 디자인 때문에 네. 이게 내려온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차들은 네. 뭐 4년 5년마다 이렇게 풀모델 체인지를 하는 경우는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빨리빨리 변화가 되는데 폭스바겐 라이프 사이클이 약 6년에서 7년이잖아요. 6년 안팎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 레이아웃은 2010년대 초에 개발했던 거인지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안에 있는 내용물을 굉장히 첨단으로 많이 바뀌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다이얼 타입을 뭐 터치식으로 바뀐다던가 이런 식으로 진화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큰 레이아웃은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페이스리프트니까. 예. 네.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내용물만 봐서는 9세대 파사트를 미리 본다 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모든 차는 위대합니다. 네. 다마스도 누군가한테 소중한 차였을 테고. 그러니까 디자인 자체는 진짜 독일 차스러운 맛은 있어요. 빈터컨 회장께서 이 차가 처음 나왔을 때 프리미엄 차지만 가격은 프리미엄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근데 국내에서 가격은 프리미엄 가격대잖아요. 할인을 많이 해주잖아요. 할인. 아, 이거 안 빠지는구나. 참고로 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가 있던 이 자리에는 8세대 파사트가 처음 나왔을 때 이 자리에 재터리가 있었어요. 그렇죠. 제떨이 있었죠. 재터리 대신에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비를 꽂아 넣었는데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많은 변화는 없어요. 네. IQ 라이트, IQ 드라이브 얘기를 했잖아요. 네. IQ 라이트가 매트릭스 LED가 들어갔어요. 네. 네, 매트릭스 LED 지금 매트릭스 LED들은 저는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안전장치다. 안전장치예요. 네. 눈에 그만큼 잘 보이게끔 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편의 장비는 아니다. 네. 네, 이건 편의 장비 안전장치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트릭스 LED는 정말 잘 들어갔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핸들의 이질감이 조금 윈터 타이어라 그런가? 승차감이 제가 같은 경우는 좀 단단하다 얘기를 했잖아요. 네. 윈터 타이어가 지금이 바뀌었기 때문에 투입해온 그 상태보다도 좀 약간 다른 승차감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윈터 타이어들을 바꾸면 소음이 좀 노면 소음이 좀 올라오기 마련인데 네. 디젤 엔진의 소음이 그걸 상쇄해서 눌러버려서 없애버리는데 그렇죠. 전형적인 그냥 독일차. 그런데 이 차는 아까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앞쪽이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아 이거 노즈다운 너무 심한데 이거. 앞이 무거운 차가 이렇게 운전하기가 이렇게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앞이 무겁다 보니까 조향바퀴를 눌러주는 힘이 있어서 웬만해서는 이렇게 코너에서 밀려나가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문제는 급정거 급가속 할 때 그리고 제동 때 쏠리는 것도 쏠리는 건데 뒷바퀴 적지력이 좀 희미해지니까 그치. 아 이건 포모션이 필수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생각해도 이 차는 무조건 프로모션입니다. 그러니까 AWD가 늘 작동하지 않고 작동하는 기간 이 텀이 전체 뭐 100% 주행을 했을 때 1%만 작동을 한다고 해도 그 1%에서 정말 위급한 상황에 단 한 번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다 그러면 충분히 그 가격을 가치는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